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드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실제로 끊임없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에 대한 증거가 나왔는데 테슬라 에너지 부문 실적이 곧 2배 이상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도 여기저기에서 곧 생산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일장 다우지수가 비교적 크게 빠졌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나스닥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크게 빠지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가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유가 상승을 하면 국채금리도 따라오르기 마련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 너무 혼자 앞서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충분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요일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샌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샌디스크는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 발표 이후 목요일장 6.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에도 영향을 줄 법한 실적 발표였는데요.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매출과 EPS의 급성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무려 51%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측치도 상회를 했고요. EPS도 마찬가지예요. 전분기 대비로도 크게 성장을 했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를 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러한 실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향후 가이던스가 되겠죠. 주가가 상반기 때 워낙 많이 오른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샌디스크의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가 중간값 기준으로는 105억 불 수준으로서 시장 컨센서스인 108억 불을 하회했어요. 이러면서 샌디스크 주가 6.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실적 기대감에 상승을 했지만 일단 셀더 뉴스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계속되는 반도체 종목들의 패턴입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약세를 보였지만 AMD라든지 브로드콤과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금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반도체 지수는 선방을 보였습니다. 다만 금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 EWI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어요. 2.9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일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EWI도 빠졌고 샌디스크와 같은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금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도 코스피 지수 어느 정도 약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26,348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기도 했어요.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최근 급반등하면서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했고요. 급하게 돌파한 만큼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26,000선과 25,700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 FOMC 회의는 없습니다. 역시나 미국과 이란 간에 협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합의 수준에 따라서 유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미국 주식시장의 향방도 결정을 해줄 것 같아요. 현재는 유가가 여기에 보이는 고용보고서나 CPI, PPI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이 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8월달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어요. 아무튼 금주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금일 프리마켓 때 있을 예정인데요. 미국은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의 예측치는 88,000건이에요. 이제 금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이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요. 오히려 이 예측치보다 낮게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너무 낮게 나와도 안 좋겠지만 적당히 낮게 나오는 게 좋겠다. 저번 달과 같이 57,000건 정도가 나와주면 괜찮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면 이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금일은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 확률도 좀 올랐어요. 지속해서 55%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금리 인상 확률도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겠죠. 현재는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유가와 고용 상황에 따라서 이 수치가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추적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도 0.63% 하락한 319.53불에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는 300불대를 지지 라인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워낙 롤러코스터와 같은 주식이고 전고점 대비 주가가 60% 70%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언제든지 300불을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주가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급등락이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실적이 안정이 되면 주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겠죠. 현재 실제로 테슬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도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테슬라는 메가팩 생산을 위한 3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건설은 끝났고 최근 시험 생산 중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량 양산 제품이 여기 있죠. 바로 메가팩 3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MP3라고 적혀 있는데 메가팩 3를 뜻해요. 이 공장은 착공에서 가동까지 단 16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중요한 점은 이 공장이 50GWh의 연간 생산 캐파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생산 시설을 4군데를 갖추고 있고 그 중에 3군데가 메가팩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라스롭 공장은 40GWh의 연간 생산 캐파를, 기가 상하이도 40GWh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2분기에 제시한 캐파는 20GWh였습니다. 이번에 텍사스 휴스턴 3공장 7월 22일에 나왔던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는 커미셔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운전 상태이다, 최종 점검 상태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는 이 커미셔닝이 아니라 프로덕션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공장이 50GWh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40, 20, 50을 더하면 전체 이 메가팩 3의 생산 캐파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더해보면 110GWh가 나옵니다. 110GWh를 4로 나누면 분기당 캐파가 나오죠. 27.5GWh까지 생산을 해서 글로벌에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 메가팩 ESS 생산과 매출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글로벌 1등입니다. 테슬라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메가팩을 13.5GWh를 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분기당 이제 생산 캐파가 텍사스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27.5GWh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7.5면 13.5에 딱 2배 수준이죠. 앞으로는 이 막대 길이가 역대 최고치보다도 2배 정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수준이 높지만 어쨌든 기업 자체는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의 대부분은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죠. 역시나 그 중에 최고봉은 옵티머스가 되겠는데요. 옵티머스 양산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옵티머스 전체 생산 라인에 생산 감독자를 채용 중에 있다. 그리고 야간에도 이 옵티머스 생산 라인을 돌봐줄 엔지니어도 모집을 하고 있다. 자, 어제는 내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될 인턴십까지 모집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자, 어쨌든 테슬라 옵티머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이 되겠어요. 손이 얼마나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옵티머스는 이렇게 유려한 손동작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옵티머스 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를 얼마나 불량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되겠는데 이 대량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도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사람의 손과 똑 닮은 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이르른다라고 하면은 대량 생산이 어렵지는 않겠죠. 자, 일단은 이러한 채용이 캘리포니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이 텍사스 옵티머스 공장이 되겠죠. 1000만대 캐파를 갖추고 있는데 이 공장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테슬라 주가는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매번 실행력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옵티머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0만대씩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에 대한 확신으로 많은 직원들을 뽑고 있고요. 1000만 대 생산까지 가능한 공장을 올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테슬라 투자를 시작을 했으면 이 공장에서 옵티머스가 쭉쭉 생산이 되는 시점까지는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속해서 아트란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금일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